자, 뉴를 실행했을 때 아까처럼 이렇게 뜹니다. 파일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쓸 수 있는 게 요 acad dwt하고 acad iso.dwt하고 누굴 써야 된다고요? 네, acad iso.dw를 선택하고 오픈. 그러면 CAD가 실행되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건 오토캐드 화면입니다. 제가 오토캐드를 크게 영어 버전하고 한글 버전하고 두 가지를 아까 보여드렸을 겁니다. 오토캐드 영어 버전이 있고 한글 버전이 있고 오토캐드, 그러니까 오토데스크사에서 오토캐드를 사면 이게 정품입니다. 정품은 한글 버전입니다. 예전에는 미디어에다가 이 한글 버전을 담아서 줬어요. 근데 영어 버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한글 버전 불편하다고 안 쓰시는 분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오토캐드를 구매하면 라이센스만 줍니다. 미디어를 안 줘요. 초창기에는 뭐 디스켓, CD롬, USB 이렇게 줬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안 줘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라고 합니다. 영어 버전이 좋으신 분들은 영어 버전을 다운받고 한글 버전이 좋으신 분들은 한글 버전을 다운받아서 쓰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고민했습니다. 영어 버전을 써야 될지 한글 버전을 써야 될지. 어떤 게 좋을까요? 참고로 한글 버전을 쓰던 분들은 영어 버전을 못 씁니다. 번역하는 습관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영어 버전을 딱 들이밀면 못 읽어요. 근데 거꾸로 영어 버전을 쓰던 분들은 계속 그걸 번역하던 습관이 있어 가지고 한글 버전을 씁니다. 실제로 제가 있던 회사는 영어 버전을 썼어요. 그냥 영어 버전 익숙하니까 영어 버전 썼어요. 신입사원이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영어 버전 딱 보더니 저는 영어 버전 못 써요. 한글 버전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만 한글 버전을 별도로 지원해 줬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홈페이지에 가면 언어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글 언어팩을 설치하면 한글 버전과 영어 버전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제가 한글 버전을 권하는 기준이 있어요. 50대 이상. 50대 이상. 이분들한테는 그냥 한글 버전 쓰라고 해요. 그분들은 이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그냥 한글 버전 편하게 쓰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한글 버전을 쓰지 말라고 해요. 회사 나갔는데 회사가 영어 버전 쓸지 한글 버전 쓸지 모르거든요. 그 회사 갔는데 영어 버전이 저 영어 버전 못 써요. 한글 버전 바꿔주세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도 뭐 그래 알았어 그러는데 조금 난감해해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둘 다 쓰려면 그냥 편하게 영어 버전 쓰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아무래도 영어를 많이 써야 돼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린다 그랬잖아요. 댓글에 악플이 하나 달렸는데 뭐라고 달렸냐면 뭐라고 했더라? 그 영어 되게 많이 쓰네. 그렇게 달려있더라고요. 근데 캐드가 영어로 돼 있는데 그거 뭐 어쩌겠어요. 명령어가 서클이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오토캐드는 2022 버전입니다. 하오는 22 버전을 쓰고 가장 최신 버전은 오늘이 2026이죠. 27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10분 쉬었다 하죠.
강영은님 어떻게 이러니? 오늘 저기 여러분 오늘 이따가 단톡방 만들어줄 거예요. 거기에 공지 내용 해줄 건데 혹시 추가 거부해주신 분 있을 거예요. 그거 오늘 풀어주세요. 오늘만.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단톡에 초대가 안 됐다. 다른 분한테 좀 초대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거기에서 취업형 다 해주는 거거든요. 네.
다시 보시면은요, 가장 최신 버전은 2027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뜻한 최신 버전입니다. 오토캐드는요, 매년 3월 말에 최신 버전이 나옵니다. 어저께가 3월 말이었죠? 그럼 아마 27 버전이 새로 나왔을 겁니다. 올해 년도에 플러스 1 해서 나와요. 아마 가장 최신 버전은 27 버전입니다. 근데 우리는 22 버전 씁니다. 한 5년 정도 차이가 나네요. 문제가 될까요? 아니요, 문제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보시면 더 좋아요. 제가 오토캐드 릴리즈 9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릴리즈 9이면은요, 언제 나온 거냐면 1990년도에 나온 겁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고 92년도에 얘를 처음 받아가지고 캐드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요 버전의 정의가 뭐냐면 설계에 필요한 모든 명령어가 완성된 버전. 저 릴리즈 9, 그러니까 90년도에 나온 저 때의 캐드로부터 27 버전까지 설계에 필요한 명령어는 바뀐 게 없습니다. 추가되거나 합쳐진 건 있어요. 이 기능하고 저 기능하고 합쳐지거나 혹은 분리가 되거나 이런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사용하는 방법, 명령어 쓰는 거 다 똑같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방법, 명령어를 설명하는 게 저 때 나왔던, 저 때 썼던 명령어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안 바뀌어요. 선을 그려야 해요. 내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선을 그려야 해요. 원을 그려야 해요. 그러면 어느 버전을 가서든지 다 똑같아요. 라인 명령어 쓰시면 돼요. 여기 서클 명령어 쓰면 됩니다. 저 릴리즈 9부터 2027 버전까지 다 동일합니다. 라인 명령어 사용하는 방법이 다 동일해요. 서클 명령어 사용하는 방법이 다 동일합니다. 버전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버전이 달라지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은요, 기능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편하게 하기 위한 기능들, 장치들이 추가가 되고 있어요. 아마 올해 5월달하고 10월달에 오토데스크 세미나가 한 2번 있을 겁니다. 작년에 2번 다 참석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2번 다 참석했는데 AI가 들어왔어요 라고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안 들어왔어요. 둘 다 속았어요. 동적 블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얘가 학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요 블록을 여기다 넣어줘.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바꿔주거나 이런 기능들은 있습니다. 마치 AI가 그러니까 학습하듯이 블록이 그렇게 학습하는 기능들은 이미 작년에 들어왔어요. 그게 26 버전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 기능을 많이 쓸까요? 당장은 안 쓰겠죠. 근데 실무로 넘어가면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본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기본 틀은 그대로 있고 그걸 사용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들, 응용 명령어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작년 10월 달에 제가 세미나 받는 날, 바로 곧 전날 미국에서 그 오토캐드용 AI를 발표를 했었어요. 아마 올해 세미나에 가면 그 AI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올해 5월 달에는 세미나를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고 가을쯤 가서 세미나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공부하면서 써야 되는 오토캐드 명령어는 버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무시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2008 버전 하고 2009 버전은 달라요. 2008 버전하고 2009 버전, 맞을 거예요. 저 버전이 두 개가 인터페이스가 바뀐 버전입니다. 2008 버전은 옛날 인터페이스, 2009 버전은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가 바뀌었어요. 저 때. 9 버전 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툴 메뉴라고 해서 그 아이콘을 다 끄집어내 놓고 썼습니다. 그리고 위에 풀다운 메뉴가 있어서 풀다운 메뉴하고 아이콘 메뉴를 썼습니다. 근데 그걸 다 없앴어요. 지금처럼. 사람들이 막 엄청 당황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커맨드를 사용할 겁니다.
명령어를 쓸 거예요. 제가 2008, 2009 넘어가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CAD를 썼던 이유는 명령어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콘을 찾아다니면서 쓰는 게 아니고 직접 명령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전하고는 상관없어요. 버전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토캐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화식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하고 설계자인 나하고 작업자인 CAD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듯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대화식이라고 합니다. 대화한다라고 하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듯이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원을 그릴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게 커맨드예요. 이게 다 화면 하단에 다 붙어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내가 원을 그려주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토캐드는 미국에서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명령어는 영어입니다. 서클. 자, 원을 그릴 거야. 그랬더니 캐드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원의 중심점을 입력해 주세요. 제가 마우스로 마우스로 자, 여기가 중심점이야. 마우스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명령어에 보니까 radius of circle or diameter. 원의 반지름 값이 얼마입니까? 또는 지름으로 넣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어떤가요? 나하고 캐드가 서로 이야기하듯이 진행되는 거 보이시나요? 반지름 50인데 반지름 50짜리 원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하고 캐드가 서로 이야기를 하듯이 작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대화식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명령줄 커맨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커맨드 라인을 보셔야 돼요. 이 위에 명령어들이 있어요. 근데 얘를 누르면 여기에 똑같이 떠요.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원의 중심점 넣어주세요. 반지름 넣어주세요. 저 아이콘 툴 메뉴를 눌러도 커맨드에 떠요. 그래서 나하고 캐드하고 이야기하듯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커맨드를 보셔야 돼요. 안 보시면 이제 다른 데로 날아가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오토캐드가 쓰는 문법하고 우리가 쓰는 문법이 틀려요. 그건 당연히 틀려요. 그 얘기가 아니고 어순이 뒤바뀌어 있어요. 미국에서 개발됐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어순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어 어순을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영어 어순을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순이 뒤바뀌어 있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걸 보지 않으면 뒤바뀐 어순을, 그러니까 한국 방식으로 쓰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계속 물어봅니다. 안 돼요. 가서 보면 어순을 반대로 쓰고 있는 거죠. 제발 좀 보세요. 커맨드 라인 보세요. 얘가 캐드가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 좀 보세요. 근데 안 보시는 분들은 끝까지 안 보세요. 캐드가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 요 커맨드 라인에 나와요. 이걸 넣어줘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가장 비근한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오늘 내일 이제 공부할 것 중에 상대 극좌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골뱅이 쓰고 거리를 쓴 다음에 각도 이렇게 씁니다. 이게 상대 극좌표의 기본 어순입니다. 이따 할 거예요. 이게 기본 어순이에요. 이렇게 생각해보죠.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서 있어요. 누가 와서 시청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물어봅니다.
요 근방이라고 생각해 보죠. 원래 저기 있지만 요 근방이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되나요? 이쪽으로 두 블럭만 가세요. 저쪽으로 두 블럭만 가세요. 뭐부터 나오나요? 방향부터 나와요. 어수는, 우리나라 어수는 방향부터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아우 이렇게 쓰면 되겠네.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거 안 돼요. 철저하게 이 방식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어순이 뒤바뀌어 있단 말이죠. 제가 아까 그랬죠? 50대 이상은 한글 쓴다고. 이 양반들은 이 어순을 안 바꿔요. 철저하게 한국화돼 있어가지고 이 어순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특히 60대 넘어가잖아요. 안 바뀌어요.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들어먹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명령어 전체가 어순이 다 뒤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한국하고 영어 방식하고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커맨드를 보셔야 돼요. 커맨드 안 보고 작업하면 100% 실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커맨드 안 보면 100% 실수해요. 모르는 명령어가 나와요. 저도. 그럼 뭘 보면 돼요? 커맨드 보면 돼요. 저 명령줄 보면 얘가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 나오잖아요. 그거 가만히 읽어보고 이거, 가만히 읽어보고 이거, 그러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공부를 했어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커맨드 라인 보세요. 명령어 넣고 커맨드 라인 읽어보세요. 그러면 얘가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 알 수 있단 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오토캐드는 대화식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 커맨드 라인을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무시하시면 안 돼요. 무시하면 도면 작업이 진행이 안 돼요. 자, 저는 이 커맨드 라인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 커맨드 라인에 보시면 여기 점점점 있죠. 요거 드래그 하면 이렇게 뚝 떨어져 나와요. 한번 띄워 보시죠. 다시 보시면 여기 점점점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고요. 여기 경계로 가면 얼마든지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키우거나 줄일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이렇게 3줄, 4줄이 가장 좋습니다. 한 줄은 너무 짧아요. 근데 뭐 이렇게 많으면 얘가 공간을 차지해서 실제로 도면 그릴 공간이 사라집니다. 그냥 한 3줄에서 4줄 정도가 이렇게 제일 무난합니다. 드래그해서 이렇게 아랫부분으로 가면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죠. 캐드를 처음 설치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오토캐드를 처음 설치하면 이렇게 나와요. 커맨드 라인이 저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요거 드래그해서 화면 하단에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돼요. 저는 얘를 떼가지고 여기다 올려 놓을 겁니다. 이렇게 놓을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좀 보시라고. 제가 타이핑이 조금 빨라요. 그래서 휙휙 지나갑니다. 그럼 커맨드 라인이 아래쪽에 있으면 잘 못 봐요. 그래서 커맨드 라인을 보라고 일부러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서클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되나요? 커맨드 라인 밑에 깔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러면 되게 짜증나요. 되게 불편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불편해서 못 씁니다. 근데 커맨드 라인 보시라고 일부러 위에다 띄워놓고 사용하는 겁니다. 저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반대, 이거 그러니까 안 좋은 버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실제로 작업할 때는 이렇게 놓고 작업합니다. 이렇게 놓고 작업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유리합니다. 저는 이렇게 놓을 겁니다. 간혹 제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거는 따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따라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같이 커맨드 라인을 상단 중간에 놓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단에 그냥 놓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플로팅으로 놓고 쓰면 이렇게 도면이 밑에 깔리니까 불편해요. 차라리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런 식으로 아예 가려버리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차라리 이게 더 편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붕 떠 있으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요. 안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건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여러분들은 이 커맨드 라인을 하단에 붙여놓고 세 줄에서 네 줄 정도 쓰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커맨드 라인은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커맨드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명령 줄이 됩니다. 요거 컨트롤 키하고 숫자 9입니다. 컨트롤 키하고 숫자 9를 동시에 누르면 되는데, 중요한 건 키판이 아니고 여기 그 숫자판 있죠. 숫자판 오른쪽에 숫자 9를 누르면 안 되고, 영어 위에 숫자 9 있죠. I하고 O 사이인가? 네. I하고 O 사이에 숫자 9 있죠. 걔를 누르셔야 돼요. 컨트롤하고 숫자 9를 누르게 되면 이런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콩글리시로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want to close the command line window? 명령 줄 창을 닫기를 원하십니까? 너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 명령줄 창 닫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To display the command line window again. 디스플레이 보이기, 명령줄 창을 다시 보이려면 컨트롤 숫자 9를 누르세요. 자, yes. 자, 명령줄 창 사라진 거 보이시죠? 컨트롤 숫자 9를 다시 누르면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명령줄 창은 계속 봐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컨트롤 숫자 9 닫기, 다시 한번 누르면 열기. 자, 열고 닫고 한번 해보시죠. 컨트롤 0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컨트롤 0을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다 사라집니다. 자, 컨트롤 0도 한번 해보시죠. 리본 메뉴라는 건 뭐냐면 요 위에 있는 명령어들을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홈 탭, 인서트 탭, 파라메틱, 뷰 이런 식으로 명령어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본 메뉴는요, 명령어가 두 개 있는데 리본하고 리본 클로즈하고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리본이 있고 리본 클로즈가 있고,
리본 클로즈는 말 그대로 리본 메뉴 닫기. 리본은 없어진, 닫혀진 리본 메뉴를 열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리본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리본 클로즈, RIBBON 클로즈, 그리고 엔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메뉴가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IBBON 리본하고 엔터. 리본 나온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오토캐드 명령어는요, 한 칸 띄우기가 안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방금 우리 여기 리본 클로즈라는 명령어 봤죠? 두 단어입니다. 리본과 클로즈라는 두 단어예요. 원래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리본하고 한 칸 띄우고 클로즈를 하고 써야 돼요. 근데 인식을 못합니다. 반드시 붙여놓고 쓰셔야 합니다. 한 칸 띄우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명령어는 여기 조건이 적혀 있죠. 명령은, 오토캐드 명령은 한 칸 띄우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바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다시 이야기하면 스페이스바와 엔터는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요. RIBBON 클로즈,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엔터 역할 한 거 보이시나요? 리본, 스페이스바. 이해되시나요? 스페이스바는 결국은 엔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쓸 때는 스페이스바는 한 칸 띄우기가 되고 엔터는 줄바꿈이 됩니다. 글자를 쓸 때는. 그러나 그 외에서는 스페이스바와 엔터는 동일하게 입력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번 스페이스바로도 한번 해보시죠. 왼손은 키보드, 오른손은 마우스. 이해되시나요? 보통 키보드를 보면 F하고 J에 유철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검지 자리예요. 키보드에서 검지 자리입니다. F 같은 경우는 왼손 검지고요. J 같은 경우는 오른손 검지 자리입니다. 그래서 타이핑 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요철이 있어서 그 요철 부분에 검지를 올려놓고 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고요. 왼손 여기 새끼손가락에 F, 그 다음에 검지죠. 검지손가락에 J를 놓게 되면 이게 딱 맞아요. 4칸이거든요. 그래서 왼손으로 이렇게 가만히 만져보시면 이렇게 키보드의 위치를 내가 적당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지 마시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세요. 엄지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스페이스바에 걸쳐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쓸 때 명령어 쓰고 엔터를 누르는 것보다 스페이스바 누르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빠릅니다. 최소 여러분들은 수업이 끝날 때 100타 이상은 나와야 돼요. 왼손만 가지고. 나올 거예요 아마. 제가 한참 빠를 때는 왼손만 가지고 300타 이상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다가 직원들이 야 너 뭐해 오락해? 라고 물어볼 만큼 빨리 쳤어요. 타닥타닥 소리가 나니까 꼭 오락하는 것처럼 느껴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까지는 하셔야 돼요. 한 번에 안 되니까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왼손 키보드, 오른손 마우스. 그러면 기본적인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익혔으니 자, 이번에 인터페이스를 알아보자고요. 아니, 기본 명령을 한번 그려보죠. 선 그리기.
라인입니다. 명령은 라인이에요. 그리고 단축키는 L입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쓸 겁니다. 명령어를 쓰고 단축키를 쓰고 이런 식으로 라인, 선 그리기, 그 다음에 단축키 이렇게 적어 드릴 겁니다. 항상 명령은 이렇게 적어 드릴 건데 여기 대문자 있죠. 명령어를 대문자로 쓰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요 대소문자 구별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라인 쓰시면 돼요. 그러면 왜 대문자를 쓰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 대문자가 단축키입니다. 이 명령어에서 L이 단축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분해 명령어입니다. 단축키가 X입니다. 트림입니다. 이거 자르기 명령어예요. 단축키 TR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 명령어에서 단축키를 대문자로 적어 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별도로 단축키를 또 적어 드릴 겁니다. 두 번 적어 드리는 거죠. 단축키는 두 번 적어 드릴 거고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명령어 전체를 다 외우셔야 돼요. 저한테 와서 선생님 TR이 뭐예요? 라고 하면 저는 못 알아듣습니다. 선생님 트림이 뭐예요? 라고 해야 전 알아들어요. 선생님 X가 뭐예요? 그러면 드라마밖에 생각이 안 나요. X 드라마가 있었어요 옛날에. 익스플로드가 뭐예요? 그러면 그거 분해 명령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령어는 가급적이면 전체 풀 커맨드를 외우세요. 항상 습관을 풀 커맨드를 외워두시고 단축키를 외워두세요. 풀 커맨드 앞에 첫 번째 문자가 보통 단축키입니다. 안 될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문자까지가 단축키가 될 거고 이렇게 익스플로드처럼 두 번째 문자가 단축키일 경우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풀 커맨드와 단축키를 같이 외우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제가 라인 쓰고 엔터. 그럼 라인 명령어 실행된 거 보이시죠? L만 쓰고 엔터. 명령어 실행된 거 보이시나요? 또 하나, 이 리본 메뉴에 보시면 폼탭 드로우 그리기란 뜻이고 모디파이 수정하기인데 여기 라인 명령어 있죠. 얘 누르면 이렇게 라인 명령어 실행됩니다. 자, 세 가지 방법 한 번씩 다 해보시죠. 그나마 이제 제일 편한 게 단축 명령을 이용해서 그리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그 리본 메뉴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명령어 안 써도 되고 마우스로 그냥 클릭해버리면 되니까 마우스가 편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령어 써서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명령어 써서 CAD가 익숙해지면 그 뒤에 뭐 리본 메뉴를 쓰던 뭐 어떻게 쓰든 그거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기초만 잘 잡히면 돼요. 자. 라인 명령어입니다. 라인 명령어 실행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명령어가 나옵니다. 스페이시 P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인풋이란 단어가 입력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스페이시 P라는 단어도 입력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퍼스트 포인트, 퍼스트는 첫 번째고 포인트는 점이죠. 첫 번째 점 입력해 주세요. 마우스로 그냥 클릭합니다. 화면 이렇게 클릭. 그리고 넥스트 포인트, 다음 점 또는 언두. 온도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온도 아닙니다. 언두. 넥스트 포인트, 다음 점. 넥스트 포인트,
근데 하나가 더 생겼어요. 다음 점 O와 또는 클로즈, 도형 닫기. 이렇게 도형이 닫혀지게 되면 삼각형이 그려지는 거죠. 도형의 최소는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삼각형의 구성이 되면 클로즈가 뜹니다. 삼각형의 구성이 안 되면 클로즈가 뜰 이유가 없겠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클로즈 그리다가 그냥 엔터. 그러면 이렇게 명령어가 종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제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화면 제어 명령어는 줌명령어입니다. 축소 확대, 단축키 Z, 그 다음 펜, 화면 이동. 줌명령어와 줌, 펜 두 가지입니다. 명령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쉽게 쓰는 방법, 그러니까 쉽게 쓰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자, 명령어를 보시면 줌이라고 쓰면 이렇게 줌 명령어가 이렇게 떠요. 이거 다 쓰느냐 그러면 다 쓰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 가지 여기 스케일 팩터 쓰는 거는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있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all과 extent입니다. 줌all, 줌 extent. A 누르고 엔터. 여기다가 A 누르고 엔터. 그러면 전체 보기가 됩니다. 줌 extent. 자, 차이점 보이시나요? 줌 all은 원점에서부터입니다. 원점에서부터 전체를 맞추어 보는 걸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extent는 내가 그린 요 부분만 확대해서 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줌 extent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줌 extent, 줌 all 한번 해보시죠. 명령어를 써도 좋은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휠을 돌려보세요. 마우스 휠을 돌리면 이렇게 줌인 줌아웃이 일어납니다. 줌인 여기 보시면 인이라고 합니다. 줌인, 줌아웃. 그러니까 줌인은 확대하는 거고 줌인은 축소하는 걸 말합니다. 휠을 올리세요. 그럼 줌인. 휠을 내리세요. 줌아웃. 줌인, 줌아웃. 휠 돌리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줌 명령어를 쓰지 않고 휠을 더 많이 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네, 우리가 가진 습관 중에 되게 나쁜 습관이 하나 있어요. 휠을 자꾸 내리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을 보던 버릇이 있어서 휠을 자꾸 내려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자꾸 줌아웃을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우리가 그리는 건 처음에는 10mm, 20mm, 30mm, 50mm짜리를 그려요. 5cm짜리를 그릴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미터 단위로 나오게 돼요. 또는 킬로미터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휠을 2번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줌 익스텐트가 됩니다. 줌 익스텐트. 아까 명령어가 있었어요. 확대인데 요건 휠 더블 클릭 하면 줌 익스텐트가 됩니다. 자, 다시 보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계속 휠을 돌려요. 휠을 밑으로 내립니다. 여기가 원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서의 위치가 잡히게 되는데 화면 하단에 보면 이렇게 커서의 위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점에서부터 X방향으로
3700mm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3700mm면요 3m가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10mm나 20mm짜리 선을 그리면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습관이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자꾸 이렇게 마우스 붙잡고 있으면 이렇게 휠을 내려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130만 mm랍니다. 130만 mm면요 1300m라는 얘기예요. 1300m면 약 1.3km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계속 돌리면은요 어느 순간 이렇게 알파벳으로 나오게 됩니다. 1.16에 알파벳 2 더하기 07이라고 돼 있죠. 10에 그러니까 공이 7개 있다는 얘기예요. 즉 공이 쭉 붙어서 7개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여기 왼쪽에서부터 커서까지 대략 1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안 보이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꾸 휠을 내리시면 안 돼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휠을 2번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초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초기 상태면은요 A3가 초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A3 용지 있죠? 우리가 많이 설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용지가 A3인데 그 A3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50mm짜리 선을 그리면 금방 보여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휠 2번 더블 클릭하는 방법, 휠을 돌려서 줌인 줌아웃 하는 방법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화면을 움직여야 돼요. 드래그 해보시면 돼요. 휠 드래그를 하시면 화면 이동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우리 이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윈도우 셀렉트가 있고 크로스 셀렉트가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윈도우 셀렉트는 포함 선택이라고 합니다. 크로스 셀렉트는 걸침 선택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다 그렸어요. 또는 필요 없어요. 화면에서 좀 지우고 싶어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이렇게 가서 클릭합니다. 명령어 쓸 필요 없습니다. 물론 여기 지우개 명령어 있습니다. 이레이즈 명령어 쓰셔도 돼요. 요걸 쓰셔도 되고,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파란색 점들이 나오면서 선택이 됩니다. 저 파란색 점을 그립이라고 불러요. 손잡이란 뜻입니다. 손잡이란 뜻이에요. 그립 모드가 나오게 되면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지워집니다. 한번 지워 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은요, 화면의 빈 공간을 이렇게 클릭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사각형 상자가 나올 겁니다.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파란색 상자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초록색 상자가 나옵니다. 이 파란색 상자가 포함 선택을 의미하고 초록색 상자가 걸침 선택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포함 선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각형 영역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 수평선 어떤가요? 안 들어갔죠. 얘는 선택이 안 돼요. 이렇게요.
이건 포함 선택입니다. 그에 비해서 얘는 걸침 선택입니다. 선들이 교차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교차 선택이라고 말을 바꾸면 좋은데 처음에 번역을 걸침 선택으로 해놨습니다. 걸쳐졌다는 얘기예요. 이 사각형 영역에 걸쳐졌습니다. 걸친 거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포함도 선택이 돼요. 벨키 누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또 하나가 있다면 컨트롤 A를 누르시게 되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모든 걸 다 선택할 때 컨트롤 A, 그리고 딜리트 키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A 누르시고 다 지워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제 라인 명령을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라인 했습니다. 시작점, 시작, 넥스트, 넥스트. 변이 2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클로즈가 나와요. 자, 여기다 클로즈를 쓰려고 보니까 C가 대문자예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누르고 엔터. 그러면 삼각형이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를 다시 그려볼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로즈. 그럼 도형 닫기 하고 명령어도 끝납니다. 한번 해보시죠. 라인 쭉 그리다가 제가 실수로 잘못 그렸어요. 여기 언두 있죠? 언두. 그러면 이렇게 입력된 걸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그릴 수 있게끔 이렇게 취소를 시킬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클로즈 할 때도 설명을 빼먹었지만 여기 버튼으로 누를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명령을 쓰는 게 아니고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언두가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단축키 컨트롤 Z, 컨트롤 Z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언두라고 읽고 취소. 그 다음에 리두라고 합니다. 이거 되돌리기. 그 다음에 엠리두가 있어요. 여기 언두, 리두, 엠리두가 있는데 이 언두를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얘 단축키가 컨트롤 Z입니다. 내가 선을 그릴 때 분명히 여기 언두가 있죠. 그죠? 지금 라인 명령어 안에 언두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력했던 걸 취소시키는 겁니다. 입력된 게 취소되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이 커맨드에다가 언두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썼던 명령어가 취소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썼던 명령어가 취소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차이점이 이거예요. 어디서 내가 언두를 할 것인가, 그게 차이점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제가 언두했어요. 하나 없어졌어요. 생각해보니까 얘 다시 복원해야 돼요. 리두. 복원된 거 보이시나요? 리두는 내가 언두한 거를 복원할 때 쓰는 게 리두인데 중요한 건 마지막 한 개. 마지막 한 개만 리두가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이번엔 2개를 언두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2개가 다 필요해요. 엠리두.
여기다가 숫자 2를 쓰고 엔터. 그럼 두 개가 복원이 됩니다. 무한정 복원되지는 않고요. 몇 개만 복원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자, 클릭해서 이렇게 그려 나갑니다. 자, 엔터를 치면 명령어가 종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꼭 클로즈 하지 않아도 종료는 돼요. 다만 여기서 새롭게 다시 그리고 싶어요. 새롭게 다시 그리고 싶은 시작점이 여기에요. 이럴 때 라인을 쓰고 이렇게 라인을 쓰고 퍼스트 포인트를 물어보잖아요. 이때 그냥 엔터. 그러면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클로즈를 누르면 어디로 가요? 일로 가요? 아니요, 일로 갑니다. 제가 그랬죠. 새롭게 다시 그린다고.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새롭게 다시 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퍼스트 포인트가 되니까 클로즈를 누르면 이쪽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하나 더 보자면 제가 마지막으로 라인을 이용해서 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지금 마지막에 쓴 게 라인이죠. 커맨드에다가 명령어 안 쓰고 그냥 엔터를 치면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가 실행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해되시나요? 라인 명령어 안에서 또 퍼스트 포인트를 안 쓰고 엔터를 누르면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새롭게 그리는 것도 있고, 또 명령어 상에서도 명령어를 안 쓰고 엔터를 치게 되면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가 실행이 되기도 합니다. 자, 두 가지 다 한번 해보시죠. 다이나믹 인풋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 단축키가 F12키입니다. 요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동적 입력이라고 합니다. 다이나믹 인풋 DYN 이고요. 명령어 단축, 이거 온오프 기능밖에 없습니다. 온오프예요. 온, 오프밖에 없습니다. F12키 누르면 온, 한 번 더 누르면 오프입니다. 다이나믹 인풋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동적 입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키보드 F12키 누르면 돼요. 보통 우리가 명령어를 쓰게 되면 반드시 여기 커맨드 라인을 거쳐야만 해요. 그런데 다이나믹 인풋을 쓰게 되면 이 커서 옆에 이렇게 명령창이 뜹니다. 이걸 동적 입력이라고 해요. 자, 라인 쓰고 F12키를 누르면 커서 옆에 뜨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커서 옆에 이렇게 떠요. 지금 있는 건 좌표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뜹니다. 커서 옆에 뭐가 떠요. 심지어 라인 쓰면 이렇게 커서 옆에 뜹니다. 명령어가 커서 옆에 떠요. 이게 동적 입력입니다. 그러면 뭐가 좋냐면 얘를 찾아서 보는 게 아니고 나는 뭐만 집중하면 돼요? 커서만 집중하면 돼요. 그게 좀 편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쓰시면 안 돼요. 조금 지나서 써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제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이나믹 인풋 쓰세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지금은 쓰시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것 중에 절대 좌표라는 거하고
상대 좌표라는 게 나오는데 공식적으로 얘는 x, y 이렇게 쓰고 얘는 골뱅이 x, y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동적 입력은 샵 x, y 그 다음에 얘는 x, y 이렇게 돼버립니다. 상대 극좌표도 있어요. 골뱅이 x, y 이렇게 쓰는데 얘는 이렇게 써요. 사실상 절대좌표는 안 써요. 절대좌표는 거의 안 씁니다. 쓸 일 거의 없어요. 상대좌표랑 상대 극좌표를 쓰는데 앞에 골뱅이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적 입력은 저 골뱅이를 생략해 줄 수 있습니다. 동적 입력 자체가 상대좌표예요. 이건 명령어 자체가 상대좌표입니다. 그래서 상대좌표인 골뱅이를 생략이 가능하게 합니다. 헷갈리는 거죠. 절대좌표에서는 샵을 붙여줘야 돼요. 그냥 넣어버리면 상대좌표가 돼버립니다. 절대좌표에서는 샵을 써야 돼요. 그래야 절대좌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는 헷갈려요. 온전하게 얘를 다 익히고 난 뒤에 얘를 쓰세요 그러면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하면 이거부터 써버리면 얘를 못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못 익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쓰지 마세요. 지금은 쓰지 말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 지나서 그때 가서 쓰시면 굉장히 편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쓸 필요 없습니다. 끄세요. 다이나믹 인풋 켜져 있는 분들 다 F12 눌러서 끄세요. 다 다이나믹 인풋을 끕니다. 참고로 여기 좌표 안 나오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다 있나요? 맨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선 3개 있죠. 얘를 눌러주시면 여기 쭉 나옵니다. 이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코디네이트를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좌표가 나옵니다. 마우스 움직이면 좌표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얘 한번 클릭해 주면 멈춰 있죠? 다시 한번 클릭하면 움직이죠? 자, 보시면 지금 상대 극좌표로 나올 겁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면 절대좌표, 한 번 클릭하면 멈추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상대 극좌표. 요건 명령어 중간에 누르시면 됩니다. 그냥 누르면 온오프 기능이고 이렇게 명령어 중간에 누르면 이렇게 상대좌표, 오프, 상대 극좌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라인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려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려볼 겁니다. 저는 가짜밖에 쓸 줄 몰라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테두리 글씨라고 하죠. 가나, 다라, 마바, 사까지 한번 써보시죠. 그러면서 줌, 펜, 이레이즈, 그 다음에 언두 등을 쭉 한 번씩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략 선을 그릴 수 있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이제 좌표를 이용해서 선을 그리는 방법이 됩니다. 캐드는 절대좌표, 상대좌표, 상대극좌표 이렇게 세 가지 좌표를 사용합니다.
절대좌표는 말 그대로 오토캐드 원점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거를 좌표로 바꾸어서 그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좌표는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 때 다니면서 썼던 좌표 그걸 말합니다. X좌표, Y좌표 그 좌표를 읽어서 그리는 건데 절대좌표 거의 안 써요. 하나, 두 개 정도 쓸 수 있습니다. 도면의 크기를 설정할 때가 있습니다. 도면의 크기를 설정할 때 절대좌표를 사용합니다. 상대좌표는요, 도면 용지 만들 때 여기저기 조금 써요. 사각형 그릴 때 상대좌표로 그립니다. 상대 극좌표요? 옛날엔 많이 썼어요. 지금은 잘 안 써요. 그리는 방법이 명령어가 좀 새로 나와서 좀 그리는 방법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상대 극좌표는 잘 쓰지 않아요. 극좌표 여기는 좌표 대신에 좌표 없이 좌표를 사용하지 않고 도면 그리는 걸 조금 더 선호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절대좌표부터 시작할 건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다이나믹 인풋 즉 동적 입력은 끄셔야 됩니다. 그래야 절대좌표가 제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카페로 한번 들어오시죠. 보시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 CAD라는 항목이 있고 CAD 실습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과제물 여기 절대좌표 예제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모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열십자를 그리고 좌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이렇게 수평 방향을 X축이라고 불렀고 이렇게 수직 방향을 Y축이라고 불렀습니다. 눈금 하나당 간격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수평선과 수직선이 교차되는 지점을 원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 위쪽 방향을 플러스, 아래쪽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눈금이 교차되면 X방향 먼저 읽고 그 다음 Y방향을 읽었습니다. X, Y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지점 같으면 마이너스 4,2가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여기는 5,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좌표를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CAD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사용합니다. 참고로 오토캐드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유래됐습니다. 유클리드라는 수학자가 만든 도형의 방정식, 그게 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했죠. 우리 중학교 때 도형의 방정식을 배웠습니다. 그게 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썼던 그 수학이 고스란히 여기 다 녹아져 있습니다. 공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 이런 조건일 때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하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조건을 사용하는 겁니다. 공식은 CAD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값만 주면 돼요. 보통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면 모는 종이를 사가지고 갑니다. 아니 요즘은
준비물 없는 거죠. 준비물 없어서 학교에서 모든 종이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좌표를 인식을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보면 위치를 대략 파악을 해요. 그런데 디지털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디지털의 세계는 무조건 다 좌표로 인식을 합니다. 가로 방향 얼마, 세로 방향 얼마, 이렇게 좌표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표를 이걸 이해하는데, 보시면 원점은 0,0이었습니다.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기억하실 거예요. 자, CAD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가운데에 XY가 보이시죠? 얘가 원점입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갖다 대면은요, 원점에 다가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원점을 기준으로 X방향, Y방향, 그 다음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우리가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X가 플러스고 Y가 플러스인 이 방향이 우리가 가장 사용하기 쉬운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원점이 좌하단에 이렇게 상이 맺혀지고 플러스 방향만 쓰게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한번 도형을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자, 그냥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라인, 자, X가 100이고 Y가 100인 점 어딘진 잘 몰라요. 우린 몰라요. 근데 CAD는 알아요. 시키는 겁니다. 야, 여기다가 점을 찍어봐. 그러면 찾아진 거 보이시죠? 알아서 찾아줍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00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100. X방향으로 현재 위치가 100인데 100을 더하니까 200이 되겠고, Y방향은 움직일 필요 없으니까 그대로 100. 자, 200,200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100,200 마지막으로 100,100. 자, 어떤가요? 좌표로도 사각형이 그려졌네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시작점을 여기로 잡고, 여기 정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0,10, 40,10, 40,20, 30,20, 30,30, 20,30, 20,20, 10,20 이렇게 X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Y를 읽으면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리고 하시면 됩니다. 자, 라인 10,10, 그 다음 40,10, 40,20, 30,20, 30,30, 20,30, 20,10, 20, 그 다음 10,20, 마지막으로 10,10
그러면 이렇게 쉽게 그려집니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한번 그려보시고 다 그린 분들은 여기 선이 3개, 사각형 3개 있죠?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절대좌표를 사용하는데 보시면 리밋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리미트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도면의 영역을 지정하는 명령어입니다. 보통 시작점은 좌하단 0,0을 사용합니다. 끝나는 점은 대각선 우상단을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A3와 같은 경우 420에 297입니다. 그러면 다른 점들은 어떻게 나와요? 420에 0, 0에 297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0,0이고 여기 0,0이고 여기가 420에 297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420에 0이 되는 거고 여기는 0,297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보시면 리미트 그러면 로우 레프트 코너 왼쪽 하단점에서 얼마로 되어 있나요? 0,0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어퍼 라이트 코너 420에 297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도면의 영역을 지정할 때 절대좌표를 쓰시면 됩니다. 이걸 그대로 응용하면 라인 0,0 420,0 420,297 그 다음 0,297 마지막은 0,0 A3 도면 크기가 이만하네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치수를 여기 보여드릴게요. 0,0 자, 이렇게 됩니다. 상대 좌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고. 자, 상대 좌표는 현재 위치입니다. 기준점이 원점이 아니고 현재 위치요. 예를 들어서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 선을 그릴 거예요. 절대좌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숫자를 셉니다. 근데 상대좌표는 현재 위치에서 숫자를 셉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다시 말해서 이 점에서 여기 있는 점까지의 거리는 X로 3칸, Y로 3칸. 그런데 X로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칸, 플러스 3칸. 그러니까 마이너스 3,3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선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릴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마이너스 3, 하나, 둘, 마이너스 2.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 점으로 선을 그릴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한 칸,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1, 마이너스 4 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렸죠. 거꾸로 여기서 이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x로 하나, 둘, 셋, y로 둘, 3,2 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그릴 건지 아니면 이쪽에서 이렇게 그릴 건지에 따라서 방향이 뒤집어지는 거죠. 플러스가 되든지 마이너스가 되든지 방향은 뒤집어집니다. 중요한 거는 상대좌표는 원점에서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좌표는 원점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라면 상대좌표는 현재점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똑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지우고요. 라인 시작점을 물어봅니다. 시작점에다 상대좌표를 쓸 수 있을까요? 못 써요. 시작점에는 절대좌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만약에 내가 상대좌표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끝난 점이 있겠죠. 마지막에 입력된 점에서 상대좌표가 계산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은 다 절대좌표를 씁니다. 자, x가 100이고 y가 100인 점. 이 점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길이는 100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위아래로 움직인 게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100,0이 돼버립니다. 여기다 쓸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면 돼요. 골뱅이를 붙이고 골뱅이가 붙어야 상대적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x로 100만큼 가고 y로 0만큼 가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수평선이 그려집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볼까요? 현재점에서부터 골뱅이 현재점에서부터 x로 0만큼 가고 y로 100만큼 가세요. x가 0이랍니다. 그럼 곧장 수직선을 그리란 뜻이 돼요. 자, 다시 볼까요? x로 마이너스 100만큼 가고 y로 0만큼 가세요. 마이너스 100이면 왼쪽으로 그리란 뜻이 됩니다. 다시 볼까요? 골뱅이 0, 마이너스 100 밑으로 그려지겠죠. 만약에 대각선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x, y 둘 다 주면 돼요. 골뱅이 100, 100 대각선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제 과제물 다 원점에서 시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인 절대좌표 0,0 상대좌표 100, 0 0,100 마이너스 100, 0 0,0 아니 0, 마이너스 100 그러면 손쉽게 그려지겠죠. 자, 얘를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 가운데 것도 한번 볼까요? 시작점은 똑같이 절대좌표 0,0입니다. 골뱅이 80, 0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죠. 0, 20 대각선입니다. 마이너스 60에 플러스 40
마이너스 20, 0, 0, 마이너스 20, 20, 0, 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0, 마지막은 클로즈. 자, 그려보실까요? 자, 세 번째 거죠. 똑같이 라인 0, 0에서 시작하고요. 20, 0, 0, 아니다. 20이 아니다. 30이네요. 골뱅이 30, 0, 골뱅이 0, 30, 골뱅이 30, 0, 골뱅이 0, 30. 자, 이번엔 방향이 바뀝니다. 마이너스 30, 0, 0, 30, 마이너스 30, 0. 마지막은 클로즈. 이쪽은 플러스 방향이 되는 거죠. 이렇게는 마이너스 방향이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요, 전체를 먼저 보시면 돼요. 전체를 보세요. 전체를 보니까 여기 40에 45가 시작점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가로의 길이는 190, 세로의 길이는 130, 그리고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은 10mm씩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네요. 라인 절대좌표 40, 45, 골뱅이 190, 0, 골뱅이 0, 130, 그 다음 골뱅이 마이너스 190, 0. 자, 지금부터 10mm가 줄어드는 거죠. 골뱅이 0, 마이너스 120, 골뱅이 180, 0. 그 다음 0, 110, 마이너스 170, 0. 그 다음 0, 마이너스 100, 160, 0, 0, 90, 마이너스 150, 0, 0, 마이너스 80, 140, 0, 0, 70, 마이너스 130, 0,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60, 120, 0, 0, 50, 마이너스 110, 0, 0, 마이너스 40, 100, 0, 0, 30, 마이너스 90, 0, 0, 마이너스 20, 80, 0, 0, 20, 다시 언두 0, 10, 마이너스 70, 0. 자, 이해되시나요? 10씩 줄어드는데 여기 답안지가 여기 있어요. 130, 그 다음에 얼마? 120, 110, 100. 하나 위에 거가 에서 빼기 10을 하고 부호를 바꾸면 되는 거죠. 얘는 세로, 얘는 가로, 세로, 가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몇 칸 나와요? 3개 나오죠? 3줄 나오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우리 위에 것만 보시면 금방 그릴 수 있어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번에는 상대 극좌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극좌표는요, 이렇게
제가 X라고 썼지만 여기는 거리입니다. 거리 또는 길이. 그 다음에 여기는 각도라고 쓰는데 방향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내가 그려야 될 선의 길이 오른쪽이 더 크다. 그 다음에 어느 방향인가. 방향은 각도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각도가 나와 있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각도계를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반원 모양도 있고 이렇게 동그란 원의 모양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원인 경우 내가 각도를 재고자 하는 꼭지점에다가 대고 그 다음에 0도를 맞추면 원하는 각도가 이렇게 잡혔었죠. 그래서 꼭지점 대고 나머지 맞추면 여기 내가 원하는 각도 이렇게 측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오토캐드에서는 0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꼭지점을 맞추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0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고정입니다. 0도의 방향이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시계의 3시 방향으로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틀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원점, 꼭 이 원점의 위치만 계속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0도, 60도, 90도, 여기 45도, 120도, 135도, 140도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플러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45도, 마이너스 60도,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120도, 마이너스 135도, 마이너스 150도, 여긴 180도. 자, 이해되시나요? 플러스 마이너스도 역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CW는 플러스, CW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표기합니다. 카운터, 클럭, 와이즈. 여기는 클럭, 와이즈. 카운터가 반대란 뜻입니다. 클럭, 와이즈. 클럭, 시계죠? 와이즈, 감기는. 다시 말해서 시계, 감기는 반대 방향. 그래서 CCW는 플러스, 클럭 와이즈, 시계가 감기는 방향은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거, 요걸 좀 보셔야 돼요. 상대 극좌표는 내가 그려야 될 선의 길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상대 극좌표를 많이 씁니다. 오늘 우리가 3가지 좌표를 배웠는데 누굴 제일 많이 써요? 그러면 상대 극좌표를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 상대좌표, 그 다음 절대좌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평행선, 나란한 2개의 선, 교차되지 않는 나란한 2개의 선을 평행선이라고 합니다. 기차 선로를 평행선이라고 하죠. 선로가 이렇게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탈선이죠. 사고 나죠. 그래서 기차 선로는 평행선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수선, 2개의 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선의 방향,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물론 수직선의 방향입니다 라고 해도 다 알아듣겠죠? 그러나 수학적으로는 수선의 방향이 옳은 말입니다. 수학적으로 표기할 거예요. 이거 수선의 방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러나 너무 어려우면 그냥 수직선 방향입니다 라고 하셔도 다 알아듣습니다. 자,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뭘로 측정해요? 지금 배운
수선의 방향으로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막꼭지가 엇갈린 두 개의 선에 서로 마주보는 각 막꼭지가 서로 꼭지가 마주보고 있다고 해서 막꼭지각인데 여긴 특징이 하나 있죠. 무슨 특징일까요? 등각입니다. 두 개가 각도가 같습니다. 막꼭지각은 등각입니다라고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교차하는 두 개의 선 중 서로 마주보는 각도는 막꼭지각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등각입니다. 동위각이네요. 이거는 동위각이 발생하려면 평행선을 2등분했을 때, 평행선을 사선으로 등분했을 때 위상이 같다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위상이 같다란 말은 다시 말하면 위치가 같다란 뜻입니다. 수평선 위쪽이죠. 수평선 위쪽. 위상이 같다. 동위각은 등각입니다. 각도가 같다. 또 엇각이네요. Z자 모양으로 선이 엇갈린 것. 조건은 방금 전과 동일합니다. 평행선을 사선으로 나누었을 때 Z자 모양으로 엇갈린 각은 등각입니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시 보면 자, 이 각도와 이 각도는 맞꼭지각이죠. 두 개가 각도가 같아요. 여기도 맞꼭지각입니다. 얘와 얘의 각도가 같아요. 그런데 엇각이라 이렇게도 각도가 같아요. 동위각으로 이렇게도 각도가 같습니다. 이렇게와 이렇게도 동위각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 네 개의 각은 등각입니다. 이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나는 분도 있고 안 나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증명은 안 돼요. 근데 등각입니다라는 건 기억나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0도, 90도, 180도, 270도 맞나요? 라인 골뱅이 50mm 자, 확대하고 오른쪽이 더 크다. 0도 방향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어순이 바뀌어 있다고. 뭐가 먼저 나와요? 거리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더 크다. 0도. 이 오른쪽이 더 크다라는 꺽쇠를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가만히 보세요. 쉼표랑 같이 있죠. X, Y죠. 그죠? 같은 키예요. X, Y. Shift 쉼표가 오른쪽이 더 크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아까 반대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왼쪽이 더 크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좌표를 나누는 구분자, X와 Y를 나누는 구분자가 쉼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거리와 각도를 나누는 구분자는 쉼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쉼표를 쓰면 X, Y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크다로 나눠 놓은 겁니다. 프로그래밍을 할 때 동일한 키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Shift 쉼표를 누르면 거리와 각도로 표기가 되겠죠. 자, 0도. 골뱅이 50만큼 위로 올라갑니다. 90도. 우리 이런 거 알아요.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각형은
90도죠. 그러니까 골뱅이 50만큼 180도, 골뱅이 50만큼 270도. 자, 언두. 골뱅이 50만큼 마이너스 90도. 플러스 방향이 있으면 마이너스 각도도 있다 그랬죠?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삼각형을 그릴 겁니다. 삼각형이에요. 여기가 60도죠? 자, 0도입니다. 120도. 0도는 안 변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0도. 엇각이죠? 60도, 60도, 60도. 0도에서부터 이만큼입니다. 240도. 자, 라인 골뱅이 50만큼 0도, 50만큼 120도, 50만큼 240도.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가 잘못인데 이렇게 보시죠. 칠판을 보시면 조금 수월할 거고요.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오각형을 그릴 겁니다. 대충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각도가 얼마일까요? 여기는 72도입니다. 어떻게 계산했냐면요, 360도 나누기 모서리의 개수, 오각형이니까 5로 나눕니다. 72도. 이해되시나요?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겁니다. 정다각형 할 때 이렇게 모서리의 각도를 구하는 방법은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몇 도일까요? 수평선은 180도입니다. 그러니까 72도를 빼니까 108도. 정다각형의 내각은 다 똑같습니다. 108도, 108도. 그 다음 여기다 수평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왜냐면 이 수평선이 0도이거든요. 72도이고 여기도 72도입니다. 엇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몇 도일까요? 108도에서 72를 뺀 나머지 36도. 180도에서 36도를 빼면 이만큼이 나오겠죠. 144도. 여기도 똑같이 수평선을 긋습니다. 여기가 36도니까 여기도 36도, 대칭이니까 여기도 36도. 그래서 이만큼의 각도가 필요합니다. 180도에서 36을 더하면 됩니다. 216도. 똑같이 수평선을 긋습니다. 여기가 36도, 여기가 72도. 마이너스 72도면 되겠네요. 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우리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이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아마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도식이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인데요. 자, 라인 골뱅이 50만큼 0도, 50만큼 72도, 50만큼 144도, 50만큼 216도, 50만큼 마이너스 72도. 자, 정오각형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